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원투컴 신채식 실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 게임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업로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송용 컴퓨터. 자, 그래서 오늘 원컴 방송용 시스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일단 사양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CPU서부터 파워 서플라이 이르기까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총 견적 금액은 VAT 카드 금액 포함 견적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견적으로 안내를 지금 드린 내용이고,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신 사양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견적으로 구성이 된 원컴 방송용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양을 제가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 CPU는 메인 프로세서는 라이젠 3900X 12코어의 24스레드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자, 24스레드. 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12코어에 24스레드. 이 정도 코어와 스레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방송 송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1920, 1080에서 풀 옵션에서 중간 옵션 정도, 그 옵션 조절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송출, 스트리밍 업무까지. 이제 이게 업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어와 스레드가 가격 대비, 인텔사 대비 좀 더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는 라이젠 프로세서, 거기에 이제 젠2 2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 7나노 공정의 IPC 또한 그 기존 세대에 비해서 약 15% 정도 향상이 되어서 단일 프로세서로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원컴 방송용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 클럭 3.6GHz에서 터보 부스트 4.8GHz까지 12코어에서 각 코어와 스레드별로 시스템 운용 상황에 맞춰서 코어의 속도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을 조율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메인보드는 3900X를 완벽하게 소화해줄 X570 GB 어로스 엘리트 모델입니다. 메인보드가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10세대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400번대 칩셋이 나왔죠. Z490, B460 미드 그레이드 등급 내에서는 20만원대 중후반 금액 27만원 정도 하죠. 요 가격대에서 X570 칩셋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안정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3900X에 대한 오버클럭과 메모리 타이밍, 적절한 수의 그런 부분들을 조율이 상당히 용이하고 전원부 페이지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3900X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정적이면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모리는 총 용량 32GB로 장착을 했는데 16GB 삼성 시금치 메모리죠. 21300 DDR4 메모리 2개를 장착을 해서 총 32GB의 메모리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램타임 맞춘 이후에 이제 원컴 방송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거나 리그 오브 레전드 아프리카와 트위치 내지는 아프리카 유튜브에 2사 송출을 정도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는 32GB 용량일 경우에 약 한 50%에서 60% 정도의 메모리 점유율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CPU는 3900X에서 2사 송출, 게임 그래픽 옵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간 옵션에서 국민 옵션 정도로 해서 배틀그라운드 1920에 1080 풀 HD 해상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CPU 점유율 같은 경우에 2사 송출 기준으로 약 한 80%에서 90% 정도 CPU 점유율을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CPU에서 할당을 했을 때 그런 거고, 송출 스트리밍을 그래픽카드, 지금 여기에 지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픽카드를 이제 2개의 VGA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듀얼 그래픽을 써서 한 개의 그래픽카드는 송출을 담당 업무를 할 거고, 한 개의 그래픽카드는 뭐에? 게임 플레이, 3D 성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CPU의 점유율을 낮춰서 약 60-70% 정도 점유율을 구현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픽 카드는 이제 좀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텔 CPU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퀵싱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텔 CPU에 내장되어 있는, 물론 F 모델 당연히 아니겠죠. 인텔 CPU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 카드에 대한 송출 업무를 담당을 할 때 좀 더 그 하드웨어 가속 효과를 좀 더 OBS, 엑스스플릿이라든가 OBS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누릴 수가 있는데, 라이젠 프로세서 3900X 같은 경우에 F 모델과 함께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장착을 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포스 1650 그래픽카드 1개와 지포스 RTX 2070 에어 조텍사의 그래픽카드 2개가 장착이 돼서 당연히 RTX 2070 슈퍼 모델은 3D 성능을 담당을 할 거고요. 플레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픽카드 할당을 할 거고, 지포스 1650 다른 그래픽카드 하나는
그 퀵싱크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가속을 적용할 수 있는 송출 업무에 담당할 수 있게끔 세팅을 나눠서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CPU의 부하를 낮춰주고, CPU의 부하를 낮춰줌으로써 좀 더 쾌적하고 빠르고 최종적인 핸드폰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트위치에서 시청을 할 때 시청자 화면에서 렉이라든가 레이턴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세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량, 이제 SSD나 하드디스크의 조합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그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원하시는 용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 970 에보 500GB NVMe 프로토콜 SSD가 하나 적용되어 있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게이트사의 바라쿠다 7200rpm 3TB 하드디스크가 후면부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하고 파워 서플라이인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앱코 슈트마스터 361G 화이트 케이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 마감도 그렇고 앱코사의 뭐 케이스들이 뭐 가성비도 좋고 좀 더 비싼 고가의 모델들은 성능도 좋고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전면부에서 보여지는 이 하얀색 이 LED 부분이 좀 은은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깔끔한 느낌의 이미지로 지금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CPU 라이젠 3900XA TDP가 105W이고 RTX 2070 슈퍼 에어 그래픽카드의 TDP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마이크로닉스사의 퍼포먼스2 HV 1000W 정격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뭐 한 700W 등급 정도만 쓰셔도 충분한데, 뭐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좀 더 저렴해졌다 보니 마이크로닉스사의 1000W 등급을 해서 좀 더 넉넉한 용량의 파워 서플라이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라이젠 3900X를 기반으로 하는 RTX 2070 슈퍼 모델과 지포스 1650 두 개의 듀얼 그래픽 카드를 활용한 고사양 원컴 방송용 게이밍 컴퓨터 총 견적, 모든 프로그램과 세팅과 부품 조합에 대한 빌드 비용, 부품 파츠비까지 합쳐서 약 30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스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내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뭐 여러가지 원하시는 게임들을 1사, 2사 송출 정도까지, 3사까지도 가능은 한데 2사 송출 정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유선전화 다 있으시니까 문의를 주시면, 메시지 주시면 저희 담당 MD님께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름 괜찮다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땡큐 베리 머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특검 신채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